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기록하라. 몇 년 동안 공들여 오던 프로젝트가 물거품이 되었을 때 나는 글자 그대로 낙담에 빠졌다. 내 안에 더 이상 아무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어려울 때마다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었던 코치도 세미나 때문에 먼 외국에 나가 있었다. 아무도 없었다. 외롭고 우울했다. 그렇게 시리에 찬 날들을 보내다가 코치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편지는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되었다. 밤이 가장 어두워지면 곧 새로운 날이 밝는 법이지. 편지를 읽고 난 후 나는 마음의 평화와 위안이 밝은 빛처럼 밀려들고 있음을 느꼈다. 길고 고요하고 진지한 편지였다. 편지에는 나의 코치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이 살면서 겪은 가장 비참한 상황과 감정에 대해 차근차근 들려주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난후 매 순간 자살의 충동을 느끼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했던 날들이 적혀 있었다. 끝도 없이 날아들던 상환 독촉장들을 손에 든 채 그저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던 날들도 적혀 있었다. 뿔뿔이 가족들이 흩어지고 모든 걸 포기해버리려 마음먹었을 때의 참담한 심정들도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는 왜 이런 이야기를 편지에 담아 내게 보내온 걸까? 정말 이렇게 가혹한 시간을 견딘 사람이 내가 알던 코치란 말인가? 하지만 나는 곧 깨달았다. 그의 이야기에서 내가 많은 위안을 얻었다는 것을. 훗날 외국에서 돌아온 코치가 이렇게 말했다. 내게도 정말 어두운 밤이 있었지. 그때 내게 빛을 선물한 것 또한 다른 사람의 이야기였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이야기에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신비한 힘이 있지. 새로운 날을 맞으려면 어두운 밤을 지나야 해. 어두운 밤을 지나지 않고 새 날을 얻은 사람은 없어. 어떻게 어두운 밤을 지나왔는지 서로에게 털어놓으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되는 법이지. 그날 이후 나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특히 힘겨운 일이 있을 때는 꼬박꼬박 일기로 남겼다. 그 기록들은 힘겨울 때마다 그것을 견디는 치유제 역할을 해주었다. 내가 만난 연금술사들은 이렇게 말했다. 인생에서 정말 신기한 일이 하나 있다. 최악은 언제나 과거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지금 너무나 힘들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보라. 지금 이게 내 인생의 최악인가? 분명 아니라고 고개를 저을 것이다.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최악은 예전에 경험한 것 같은 느낌일 것이다. 이유야 어쨌든 지금 당신이 힘겨운 게 최악은 아니다. 그러니 살라. 더 힘든 날도 당신은 지나왔으니 힘겨운 날들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라. 살아갈 용기와 힘을 선물 받을 것이다. 자존감의 DNA를 일깨워라.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 코치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만일 그때 포기했더라면 지금 우리 두 사람은 여기에 앉아있지 못할 것일세. 설령 우리 둘이 어떻게든 만나 지금처럼 마주보고 앉았다 할지라도 내겐 자네를 도울 아무런 힘이 없었을 것이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버티게 해주는 힘이 있다. 바로 자존감이다. 어떤 일이나 프로젝트에 실패했을 때 우리는 자신을 지나치게 몰아붙이는 경향이 강하다. 실패한 프로젝트 때문이 아니라 너무 과한 자책 때문에. 재기불능에 빠진다. 나는 묻고 싶다.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만큼의 실패가 우리 삶에서 얼마나 는가? 단연코 아니다. 주식 투자로 전 재산을 날린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우울한 기사를 종종 접한다. 우리 삶에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만큼의 실패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가? 단연코 아니다. 주식 투자로 전 재산을 날린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우울한 기사를 종종 접한다. 하지만 나는 그가 왜 극단적인 선택을 감행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 그는 전 재산을 날려서 목숨을 저버리는 게 아닐 것이다. 처음부터 전 재산을 날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를 감행한 그는 하루하루 엄청난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렸을 것이다. 그러다가 결국 파산이 현실이 되고 그는 파산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폭발한 두려움과 불안에 짓눌려 목숨을 버린 것이 아니라 목숨을 잃은 것일 것이다. 지금껏 내가 접한 수많은 사람의 경험담을 종합해보면
정녕 엄청나게 무모한 짓을 벌인 게 아닌 한 인간은 대부분 다시 일어선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회복력이 뛰어난 생물이다. 아무리 뛰어난 타자도 10번 중 7번은 삼진이나 범타에 그친다. 그럴 때마다 심한 자괴감에 빠진다면 그는 뛰어난 3할 타자가 될 수 없다. 뛰어난 농구 선수도 자유투 10개 중 2개는 놓친다. 그러니 자괴감에 빠질 이유가 없다. 인생의 마지막 날에 돌아보면 우리는 대부분 3할 타자요. 80%의 성공률은 보유한 탁월한 슈터였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승리와 패배는 삶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가 꼭 성공해야 하는 것은 버티기다.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한, 그래서 퇴장하지 않고 계속 인생이라는 경기장에 남는 한, 우리는 사마를 치고 성공 확률 80%에 달하는 실수를 던진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지구의 역사를 따져볼 때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기적이다. 우리의 내면엔 생존과 번영의 DNA가 다른 어떤 종보다 강력하게 각인되어 있다. 매일 자긍심과 자부심을 앞세워 살아도 짧은 것이 인생이다. 명심하라. 당신은 기적이다. 고통에도 기승전결이 있다. 우리는 언제 가장 고통스러운가? 고통스러울 것이다. 라고 지레 겁을 먹고 두려움에 얼굴이 질렸을 때다. 정작 고통이 시작되면 그것을 도저히 이기지 못할 만큼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고통은 겪기 전이 가장 강력하고 그 후 점점 약해진다. 체육관에서 러닝머신을 뛰어본 경험이 있는가? 목표는 10km 완주 목표 시간 30분. 타이머를 세팅하고 드디어 출발. 러닝머신 위를 달려본 사람은 안다. 10km 내내 동일한 값이 고통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 3km까지는 극심한 고통이 밀려온다. 10km를 완주해 낼 수 있는 몸을 만들기 위한 세팅을 내면에서 치열하게 준비하기 때문이다. 또한 힘들지 스톱 버튼 눌러 내일부터 뛰면 되잖아 라는 격렬한 유혹 때문에 고통은 절정으로 치닫는다. 그러다가 3km쯤 지나면 죽을 것 같았던 호흡이 점점 안정을 찾는다. 허벅지를 찌르던 통증들에 점점 무감해진다.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고통이 물러나고 목표까지 어떻게 도달할 것인지 비로소 생각다운 생각이 그 자리를 메운다. 그렇다. 고통은 바로 그 지점까지다. 이 지점까지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우리에게 정말 다행 소식이 있다. 고통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가중치가 매 순간 달라진다는 것이다. 고통의 최초 가중치와 고통의 마지막 가중치는 완전히 다르다. 고통의 한복판을 지나 마지막으로 갈수록 가중치는 작아진다. 10km를 뛸 때 고통의 가중치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다면 이를 완전히 사람은 거의 없다. 인간이 그 존재의 가치로 기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힘겨운 고통도 하룻밤 자고 나면 그 무게가 조금 가벼워진다. 고통이 계속 휩싸여 있기보다는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지를 해결책 모색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옮겨간다. 그래야만 생존과 번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언젠가 크게 성공한 CEO를 강연에서 만난 적이 있다. 그는 내가 멘탈의 연금술이라는 책을 쓰고 있다고 하자 다음과 같은 말을 들려주었다. 세상에 부정적인 일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부정적인 감정만이 있을 뿐이죠.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감정은 찾아왔다가 반드시 떠나기 마련입니다. 그 감정들이 찾아오는 것을 막을 도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떠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부정적인 감정들이 오는 게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됩니다. 고통에도 이야기처럼 기승전결이 있다.
수많은 이야기가 존재하듯이 수많은 고통 또한 존재한다.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희로애락의 감정을 느끼지만 이야기 때문에 인생을 망치지는 않는다. 고통 또한 마찬가지다. 고통은 많은 감정을 느끼게 하지만 고통 때문에 인생을 망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지금 고통스러운가? 그렇다면 당신이 지금 고통 어느 지점을 통과하고 있는지 살펴봐라.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보일 것이다. 13.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버티는데 실패한 중도 탈락한 사람들에겐 공통점이 하나 있다. 그들에게는 절대 잊지 못할 배신에 관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배신의 기억을 갖고 살아가는 건 매우 위험하다. 타인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사람의 삶의 기준점은 확고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을 의욕에 찬 눈으로 보는 사람은 자신에게도 의욕의 눈길을 보낸다. 나를 속인 사람에 대한 원망도 크지만 그런 사람에게 속임을 당한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법이다. 타인을 믿지 못하고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큰 상태에서는 합리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기대할 수 없다.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책임을 전가하고 점점 자신을 희미하고 나약하고 하찮은 존재로 전락시킨다. 배신이 두려워 타인과 함께 가지 못하는 사람은 먼 길을 갈 수 없다. 배신을 당하지 않으려면 타인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서는 안 된다. 타인과 함께 가되 그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두어야 한다. 타인과 함께 가되 그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고 겸손해져야 한다. 타인과 함께 가되 할 말은 할 줄 알고 들을 말은 경청할 줄 알아야 한다.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찾아올 때를 대비해 평소에 다음과 같이 맞서라. 난 할 수 있어. 이 일은 내 능력을 분명하게 꺼내줘. 그때 내가 버텨내서 정말 다행이야. 덕분에 나는 지금의 내가 되지 않았는가. 나는 내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어 정말 재미있다고. 그때도 치러야 했던 대가는 상당히 컸지. 하지만 그로 인해 얻은 보상은 더 컸잖아. 전체적으로 볼 때 그건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었어. 지금 이 일도 그렇게 될 거야.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나보다 더 나를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구하라. 그런 사람을 가진 사람은 더 멀리 갈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거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가? 바로 당신이다. 그리고 나다. 당신과 나. 우리는 자신의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착각이다. 수많은 감정 기복에 둘러싸인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다지 잘 알지 못한다.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는 확증 편향에 빠진 오류투성이 인간. 이것이 곧 우리 자신에 대한 가장 명쾌한 정의다. 그리하여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 멘탈이 붕괴되기도 하고, 거짓말처럼 툴툴 털고 다시 일어서기도 한다. 모든 사람을 신뢰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귀인이 될 수도 없다.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입었다면 배신감에 치를 떨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빨리 회수해 더 적절한 사람에게 줄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하라. 멀리 가고 싶다면 그 사람과 함께 가라. 타인에게 배신당하고 자신에게 절망하는 따위의 아주 하찮고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라. 예측 가능한 삶을 살고 있는가? 미어캣들은 땅속 깊은 곳에 서식한다. 땅 밑이 따스하고 포근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미어캣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져나갔다. 땅의 세상이 위험하기는 하지만 매우 아름답다는 소문이었다. 소문의 진위를 밝히고 싶었던 미어캣들은 땅 위로 정탐꾼을 파견했다. 정탐꾼이 땅 위에 도착해 머리를 내밀었을 때 그는 지금껏 한 번도 경험 못한 공포와 맞닥뜨렸다. 때는 겨울날 아침이었다. 눈보라가 휘몰아쳐 미어캣의 자그마한 얼굴에 눈과 얼음송이가 쏟아진 것이다. 상상했던 세상의 모습과는 완전히 딴판이었다. 정탐꾼은 재빨리 땅속으로 기어내려가 동료들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땅이 세상의 엄청난 무서움에 대해 말해주었다. 하지만 여전히 땅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관한 소문은 잦아들지 않았다.
미어캣들은 7월 어느 날 아침 다시 한번 정탐꾼을 올려보냈다. 과연 7월의 세상은 눈보라가 몰아치던 한겨울의 세상과는 완전히 달랐다. 뜨거운 햇살이 눈부시게 장렬하고 새들이 지저귀고 나비들이 훨훨 날아다녔다. 미어캣 정탐꾼은 싱그러운 풀냄새를 맡고 자그마한 배를 드러낸 채 일광욕을 즐겼다. 그리고 다시 땅속으로 내려가 자신이 경험한 바를 열정적으로 들려주었다. 소문은 점점 강력해지고 미어캣들은 어느 말을 믿어야 할지 당최 알 수 없었다. 땅 위는 얼음과 눈으로 뒤덮인 세상인가? 찬란한 빛이 녹색 숲 속에 가득 들어찬 곳인가? 그러던 어느 가을날, 그리고 봄빛 완연한 날에 새로운 정탐꾼들이 계속 땅 위 세상으로 파견되었고, 계속해서 정탐꾼들의 보고는 저마다 달랐다. 점점 미궁에 빠져든 미어캣들은 마침내 결정했다. 세상 구경을 포기하고 땅속에 머물러 있겠노라 선언하고는 박수를 치며 안심했다. 따스하고 포근한 땅속을 떠나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었다. 이 이야기는 어떤 깨달음을 주는가? 자연계와 마찬가지로 인생에도 사계절이 존재한다. 모든 것이 순조로운 여름이 있고 되는 것 하나 없는 차가운 겨울도 있다. 적게 일했는데 성과는 많은 날도 있고 열정의 땀을 흘리며 매진했지만 소득이 별로 없는 날도 있다. 우리는 모두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영원한 것은 없다. 성공하는 사람과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 영원한 것은 없다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방식의 차이일 뿐이다. 승리하는 사람, 성장하는 사람, 목표를 얻는 사람은 밝은 날에 도취되지 않고 어두운 날에 낙담하지 않는다. 보기가 빠르고 이곳저곳 기웃거리며 전전하는 사람은 밝고 맑은 날만 이어지기를 학수고대한 나머지 어두운 날이 오면 시리와 좌절에 빠진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춥고 어두운 겨울을 실패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들에게 겨울은 시스템의 일부일 뿐이다. 현명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겨울이 두려워 땅속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여름에는 착실하게 겨울을 대비하고 겨울에는 봄이 올 것이라는 희망으로 버틸 줄 안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은 선순환한다는 것이다. 흐름을 잘 살펴 이를 자기 삶에 효과적으로 적용시킬 줄 안다. 쉽게 말해 멘탈이 강한 연금술사들, 성공하는 사람들은 예측 가능한 삶을 산다. 흐름을 통찰하면 삶이 예측 가능해진다. 여름이 가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흐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측 불가능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봄날이 가장 지속될 것처럼 살고 춥고 어두운 겨울밤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웅크려 사는 사람들은 버티지 못한다. 포기가 빨라진다. 예측 가능한 삶을 살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넓이보다 깊이다. 포기는 강력한 유혹이다.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것이 일순간 고요해진다. 노력도 할 필요가 순식간에 없어진다.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사라진다. 흡연자를 예로 들어보자. 두렵고 초조하고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담배를 피워 물면 순간적으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머릿속 감각이 나른해진다. 그 짧은 순간을 잊지 못해 흡연자들은 무시무시한 대가를 감수하며 담배를 피운다. 포기도 흡연처럼 끊기 어려운 중독적 습관이다. 한번 포기를 맛보면 계속해서 포기하고픈 마음에 시달린다. 포기하는 순간 모든 압박에서 풀려나기에 이는 이성적인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착각이다. 모든 압박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압박에 순간적인 마비 현상을 보일 뿐이다. 현실을 잠시 잊게 하는 순간적인 감각 마비 현상은 짜릿한 쾌감을 제공하지만 곧 더 큰 감각 마비를 요구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울 공간이 없어져 점점 외곽으로 밀려나듯이 포기 중독자들 또한 점점 인생의 변두리로 밀려난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맞닥뜨린 과제를 해결하지 않고 달아나면 그것은 계속 당신을 쫓아다닐 것이다. 어떤 새로운 과제에 착수하든 해결하지 못했던 과제가 계속 따라다니며 새로운 시작을 방해할 것이다. 어떤 일을 할 때는 끝맺음이 가장 중요하다.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도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짓고 끝맺음을 해놓을 때 비로소 그 일에서 우리는 벗어나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포기하는 주된 이유는 결과가 불투명할 때다.
아니, 정확히 말해 결과가 불투명하다고 지레짐작할 때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오직 신만이 아는 영역이다. 인생의 악영향을 끼치는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닌 이상 우리는 어떤 일에서든 배움을 얻는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념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의미다. 단념이란 생각을 끊는다는 뜻이다. 프랑스어를 마스터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해보자. 당신이 프랑스어를 공부하겠다는 생각을 멈추지 않는 한 당신은 언젠가는 프랑스어를 정복한다. 이를 뒤집어 말해보자. 프랑스어를 마스터하려면 프랑스어를 마스터하겠다는 생각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프랑스어를 정복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프랑스어에 능통해지겠는가? 포기하지 않고 달리는 사람에게 마라톤 완주는 이미 달성한 목표다. 달리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결승선을 통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수십 년 동안 더 많은 사람에게 이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전 세계를 다녔다. 전 세계를 돌며 내가 만난 연금술사들은 이렇게 말했다. 포기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의미 있는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깊고 위대한 목표를 향해 전진할 수 있다. 우리가 포기한 것들은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닌다. 단지 압박을 모면하기 위해, 기분 전환을 위해, 감각마비가 가져오는 찰나의 쾌감을 위해 포기를 담배처럼 입에 달고 다니지 마라. 성공한 기업가들의 모임에서 얻은 포기 중독을 끊는 한 가지 팁을 알려주면 다음과 같다. 한 가지 일을 깊이 파고들어라. 그래야만 흥미진진한 것들을 얻을 수 있다. 얕은 바다에 사는 흔한 물고기들이 아니라 깊은 바다에 사는 아무도 모르는 심해어를 만날 때 당신은 비로소 새로운 삶의 눈을 뜬다. 심해어를 만난 사람만이 더 깊은 성공의 비밀과 신비를 얻는다. 이곳저곳 재빨리 옮겨다니는 유목민이 되지 마라. 한 곳에 깊숙이 뿌리 박는 정착민이 되어라. 고통에는 질량이 없다. 궁극적으로 인간을 움직이는 두 가지 핵심 동력은 고통의 회피와 기쁨의 경험이다. 고통의 회피는 살아남을 통해 달성되지는 않는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해결하지 않고 피해버린 문제들은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닌다. 고통의 회피는 오직 고통을 무기력화시키는 것만으로 달성된다. 고통을 고통스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고통은 그것을 경험하기 전에 가장 고통스러운 법이다. 막상 고통의 구간에 침입하면 우리는 곧 깨닫게 된다. 고통스럽지만 견디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고통은 점점 그것을 겪을수록 얇아지고 희미해진다. 적을 이기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하나의 적을 없애며 또 다른 적이 나타나고 그 적을 해치우며 또 다른 적이 나타난다. 처음부터 적을 만들지 않으면 이 악순환을 끌을 수 있다. 끊을 수 있다. 고통을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고통은 더 이상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경험한다.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는 사람을 천천히 살펴봐라. 그들의 얼굴은 자신감이 넘쳐 있다. 그 자신감은 어디서 왔는가? 고통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게 된 곳에서부터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고통은 단지 통증일 뿐이다. 실체가 없다는 뜻이다. 고통은 우리의 감정이 반응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가족의 죽음 등과 같은 그 자체로 고통의 상황이 아닌 이상 고통의 실존이 아니라 환각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속도로를 운전하며 다른 차량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경험을 떠올라 보라. 그때 폭발했던 화가 고스란히 분노로 남아있는가? 아닐 것이다. 유치하고 부끄러운 느낌으로 변해 있을 것이다. 고통에는 질량이 없다.
고통은 그것을 고통으로 느끼는 감정의 강도만이 존재할 뿐이다. 연금술사들이 명상과 요가를 꾸준히 수양하며 마음의 평화를 구하는 행동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감정을 다스리며 두려움을 사라진다. 고통은 고스란히 유지, 보존, 승계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살아간다. 지금 자신의 일을 하라. 좀 더 강해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성공을 얻는 최선책이다. 인내심을 길러 고통을 버텨내는 기회를 깨달으면 삶의 흐름을 통찰할 수 있게 된다. 진리는 늘 이처럼 단순한데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은 이를 외면하고 도망치려 할까? 이에 대한 답은 인류의 진화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초기 인류에게는 사자를 만나면 도망치는 것이 중요했다. 빨리 도망치지 않으면 사자에게 잡아먹혔다. 고통 피하기, 즉 도망치기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생존 전략이었다. 도망치기가 얼마나 중요한 생존 전략이었는지 살펴보면 초기 인류는 숲을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만 해도 주랭랑을 쳤다. 움직이는 대상은 사자일 수도 사슴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맹수인지 위험하지 않은 초식 동물인지 알아내기 위해 가까워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었다. 도망의 전략은 생존을 보장해 주긴 했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다. 생존에 급격한 방식으로는 발전이 불가능했다. 초기 인류는 이 같은 행동 방식 때문에 삶을 진화시켜 나갈 수가 없었다. 목표에 도달한 적이 없었다. 단지 반응할 뿐이 행동하지 않았다. 외부의 상황과 조건들이 그들의 삶을 결정지었다. 그들에게는 자기 결정권이 없었다. 그렇다.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결정적 이유는 자기 결정권을 손에 넣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인내심을 발휘하는 사람만이 성장하고 변화하고 자기 삶을 주도한다. 외부 환경과 조건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자유를 누린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일을 하고 있다. 지금 당신이 성공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고 싶다면 이 말을 곱씹으면 된다. 남이 맡긴 일을 하고 있는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에게는 혁명이 필요하다. 무조건 자기 사업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회사를 먹여 살리는 인재들 고용되어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자기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은 사장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자신의 커리어와 발전을 위해 일한다. 그들이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피고용인에 불과했다면 그들은 결코 회사를 먹여 살릴 만한 큰 인재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오직 생존만이 목표인 사람에겐 도망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다. 그리고 이 전략은 그런 목표를 가진 사람에게 언제나 만족을 준다. 하지만 자신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그 보상을 얻기 위해 대가를 치를 줄 알아야 한다. 도망치는 것은 자신의 잠재력을 한껏 발휘함으로써 만나게 될 미래의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다. 제 아무리 훌륭하게 도망친다 해도 결국 도달하는 곳은 타인이 만들어 놓은 세계일 뿐이다. 그 세계는 제 아무리 멋진 변명으로 포장된다 할지라도 당신의 삶을 가두는 감옥일 뿐이다. 지금 자신의 일을 하라. 지금 자신과 싸워라. 지금 성공하라.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할 것인가? 우리는 왜 포기하는가? 사람들이 포기하고 싶어지는 지점까지 오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고백하자면 지금껏 살아오면서 내게도 뭔가를 포기하려 했던 경험이 세 차례 있다. 특히 세 번째 상황이 가장 극단적이었다. 그 일을 극복하고 난 후 몇 주일이 더 지나서야 나는 당시 내가 처해 있던 상황을 좀 더 명확하게 직시할 수 있었다. 이윽고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들었다. 나는 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강렬해지는 지점까지 나를 이끌었는가? 시간을 들여 진지하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았다. 내 지혜로운 코치에게도 조언을 구했고 대가들이 쓴 책도 함독해 보았다.
존경하던 업계 리더들과 CEO들에게도 편지를 보내거나 전화 한 통을 나누었다. 오랜 숙고와 노력 끝에 나는 몇 가지 답을 찾아내는데 성공했다. 내가 포기의 유혹에 강렬하게 휩싸여 있던 이유는 당시 상황을 둘러싼 외부 조건들과는 별 상관이 없었다. 성격적 약점 때문이었다. 첫째, 나는 내 실패를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 탓으로 돌렸다. 성공하려면 환경과 상황, 흐름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내 것으로 만들기는커녕 그것을 언제나 내가 할 수 없는 이유의 훌륭한 구실이 되어 주었다. 어떤 일에 성공하려면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나는 무엇보다 나 자신을 변화 개선시킬 의지가 없었다. 주변 환경과 조건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그것들을 내 쪽으로 끌어당겨서는 안 된다. 내가 그쪽으로 갈 줄 알아야 한다. 산을 옮기려면 내가 산으로 가야 한다. 산이 내게 와주는 경우는 없다. 둘째, 나는 오만했다. 나는 스스로 모든 것에 대한 답을 갖고 있었다. 독일의 문호 괴테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모두 무언가 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 누구도 무언가 되려고 노력하지는 않는다. 참된 성장을 원한다면 먼저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성장의 과정은 학교 시스템과 비슷하다. 1학년에서 시작해 2학년으로 그리고 3학년으로 올라간다. 영리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의 배후에 있는 원칙은 실력이 좋아질수록 더 큰 경기에 나갈 수 있다다. 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포기한다. 그들은 더 큰 경기에 나갈 궁리만 할 뿐 더 큰 경기에 걸맞는 실력을 갖췄는가에 대한 검토에 매우 인색하다. 높은 보수와 멋진 직장은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다. 그건 우리가 큰 경기를 뛰는 실력을 갖추는데 성공했을 때 얻어지는 전리품일 뿐이다. 목표는 언제나 실력을 갖추는 것이다. 성장과 성공을 원하는 사람은 예외 없이 1학년 교실에 들어가 기초를 탄탄하게 배워나가야 한다. 먼저 1만 달러를 저축하고 투자하는 법을 배운 후에야 10만 달러를 모으고 투자하는 법을 터득할 수 있다. 사칙연산을 모르는 학생이 미적분을 풀 수 없는 이치와 같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다만 모르는 척 외면할 뿐이다. 더 나은 상황은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기다려서는 안 된다. 바로 지금의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의 상황임을 명확히 인식하면 포기의 유혹에서 벗어날 힘을 얻는다. 셋째,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 스스로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내가 하는 일에 내 자신이 적합하지 않다고 여겼다. 물론 이 모든 것 또한 핑계와 변명의 따름 아니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결과를 예단해서는 안 된다. 명쾌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 일은 세상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려면 그 일에 집중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한다. 무엇이 먼저인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연습을 충분히 하면 인생은 달라진다. 결과 또한 언제든 달라진다. 결과는 고정적이지 않다. 언제, 어떻게, 어떤 태도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바뀐다. 윤정쌤 해주세요.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어떤 일을 할 때 그게 너무 가볍게 느껴지면 당신은 이미 그 일을 해낼 충분한 능력을 갖췄다는 뜻이다. 즉, 그 일은 언제든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처럼 언제든 성공할 수 있는 일의 목록을 만들어 보라. 더 큰 도전을 향한 자신감이 생겨날 것이다. 자신감이 있으면 무너지지 않는다. 최악의 순간을 기록으로 남겨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공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겨 더 큰 도전에 나설 수 있는 힘을 얻는 것도 중요하다. 복잡한 머리를 비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머릿속에 꽉 들어찬 모든 것을 종이 위에 차근차근 떨어뜨리는 것이다. 넷째, 나는 항상 뭔가를 걱정했다. 걱정은 뭔가가 자신이 원치 않는 특정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걸 상상하는 것이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현상에 대한 짐작이다. 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 뭔가에 지나치게 자주 집중했다. 원하지 않는 뭔가에 지나치게 집착할 게 아니라 원하는 것에 집중해야 함을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원하지 않는 뭔가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두려움은 커지고 원하지 않는 뭔가가 실제로 그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 세계적인 동기부여 전문가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다. 인내심을 얻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다.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고 자신감을 키우고 명백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내심이 강화된다.
어느 순간 우리는 목표를 완전히 잊어버린다. 성공 일기의 작성도 까맣게 잊는다. 명백한 계획을 세워본 것이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게 된다. 모든 것이 방향을 잃고 표류하기 시작하는 순간 버틸 힘이 조금씩 우리 내면에서 빠져나간다. 그러면서 조금씩 좌절해 간다. 좌절에 빠진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것을 바라본다. 잘할 수도 없고 적성에도 맞지 않은 일을 궁리하기 시작한다. 실패는 이렇게 우리를 찾아온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인내란 원하지 않는 것,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견디는 게 아니다. 그걸 오랜 시간 동안 억지로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인내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열망이 올바른 기회를 얻기까지를 기다리는 것이다. 강력한 인내심을 구성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의 협력과 연대다. 거친 파도를 꿋꿋이 견뎌내는 바위처럼 강한 책임을 지닌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이러한 사람들을 독수리라고 칭한다. 그들에게는 포기라는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독수리들은 누군가 그들이 현재 걷고 있는 길보다 훨씬 쉽고 빠르고 편한 길이 있다고 속삭여도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들은 한눈을 파는 일이 없다. 그들이 옆을 돌아보는 유일한 경우는 서로를 격려할 때뿐이다. 인간의 후회는 늘 이렇다. 하루만 더 버텼다면 그 일을 해낼 수도 있었어. 포기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루만 더 버틸 재간이 없다. 하루를 더 버틸 능력이 없어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루를 더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지금껏 매일을 버텨온 사람들이다. 원하지 않는 것을, 뜻하지 않은 상황을, 하기 싫은 것을 어떻게 매일 버틸 수 있겠는가? 원하지 않는 것을 견뎌야 한다는 느낌이 들 때는 빠르게 목표, 계획, 성공 일기 등을 다시 꼼꼼하게 챙겨봐야 한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이고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피드백이기 때문이다. 나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무조건 불평불만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온갖 비난을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다. 질끈 눈을 감고 입술을 깨물며 그 모든 것을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다. 틀렸다. 완전한 착각이었다. 멘탈의 연금술사들을 만나면서 진정한 인내심에 눈을 뜰 수 있었다. 인내심이란 부정적인 것들의 공격을 견디는 게 아니었다. 긍정적인 것들이 기회를 얻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었다. 포기의 유혹을 견디는 방법을 알게 된 후 비로소 나는 왜 원하는 것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왜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마침내 나는 동일한 시간, 동일한 공간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향한 첫 걸음을 떼는데 성공했다. 알아차림의 달인이 되어라. 나폴레온 힐은 인내심은 하나의 습관이다 라고 강조했다. 그렇다. 인내심은 의식적인 행동이 아니다. 멘탈의 연금술사들에게 인내심은 힘겨운 기다림이 아니라 밥을 먹고 양치를 하고 숨을 쉬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습관이다. 그들은 말한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인내심을 잘 발휘하느냐를 파악하는 방법이 있다. 내가 지금 인내심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지 파악하면 된다. 평소에 독서를 좋아하는 당신이 언젠가부터 책을 읽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는 당신의 삶에 수정이 필요하다. 독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목표가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목표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목표를 얻는 노력, 즉 인내심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메모를 하지 않고 있고, 일기를 쓰지 않고 있고, 야근이 많아지고 있고, 메일에 적절한 답장을 하지 않고 있고,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있다면 인내심의 한 구성 요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자기 일에 100% 전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도 마찬가지다. 이는 딴 생각을 하고 남은 시간에만 자기 일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딴 생각을 하는 건 나쁘지 않다. 딴 생각의 정체를 분명하게 알지 못한 채 그걸 생각하는데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것이 나쁘다. 자기 일을 하는데 가장 소중한 시간을 쓰고 있다는 충만한 느낌을 얻지 못하면 아무 목표도 얻을 수 없음을 멘탈에 각인하라. 타인의 말에 자주 솔깃하고 있는 상황도 마찬가지다. 이는 경청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특히 타인의 속마음에 반응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염증을 느끼고 있는 상태임을 암시한다.
독수리들이 말을 경청하고 있는 것인지, 오리들이 말에 귀를 대고 있는 것인지 분명하게 파악하라. 규칙적으로 출퇴근하고 있지만 책도 안 읽고, 세미나에도 참석하지 않고, 오디오 프로그램도 듣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고 있다면 당신은 포기하고 싶어 하는 지점에 거의 도달한 것이다. 뭔가 그럴듯한 변명과 핑곗거리, 정당화만 부여받으면 즉시 중도 포기할 태세에 몰입해 있다는 뜻이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자기 삶에서 소중한 것을 성취하는 사람들은 알아차림의 달인이다. 대부분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한 발 늦고 하루를 더 버티지 못하고 정상의 문턱에서 주저앉는다. 더 안타까운 것은 자신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것이다. 알겠는가? 포기하는 사람은 정말 최선을 다해 포기할 준비를 한다. 감사합니다. 저 여기까지 네, 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어는요, 이겁니다. Can you get real for a minute? Can you get real for a minute? get real이 뭐 몇 가지 뜻으로 쓸 수 있겠지만 약간 이런 식이에요. 우리 잠시 진솔해져 볼까요? 진솔. 좀 솔직해져 볼까요? 잠깐. For a minute. For a minute이 잠깐이잖아요. 잠시 동안. 잠시. Can you get real? 우리 잠시 솔직해져 볼까요? 진솔해져 볼까요? 이 뜻입니다. Can you get real for a minute? Real minute. 여기에 강세가 있습니다. Can you get real for a minute? 아시겠죠?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다 잘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네.